중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유의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려면은 이러한 8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사람을 착하지 말고 자신을 반성하라. 보답이 없는 원인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 편파심은 판단을 그릇되게 한다. 그 다음에 오늘 4번째, 경험을 통해서만 밑에서 일하는 노고를 안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얘기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지위인자 연후 가이위인부. 사람의 자식된 도리, 그죠? 도리를 안 디라야 뭘 할 수 있다.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도리를 알 수가 있다. 도리를 안다는 거죠. 사람의 자식된 도리를 안 디라야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도리를 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신하가 된 도리를 안 디라야 사람의 임금이 되는 도리를 안다. 사람을 섬길 줄 안 디라야 사람을 부릴 수가 있다 하는 문구로 얘기에 나옵니다. 대충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조금 앞에 나오는 문장이 긴 인용문인데요. 우선 쉽게 옮겨보고자 합니다. 자식으로서 의무를 착실히 완수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부모가 됐을 때 부모로서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할 수 있고, 신하로서의 의무를 착실히 완수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군주가 되었을 때 군주로서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할 수가 있다. 그죠? 또 부하로서 상사를 섬긴 경험이 있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높은 사람의 처지가 되었을 때 부하를 잘 부릴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식이나 신하 그리고 부하는 다른 것 같지만은 공통되는 것은 윗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 나름의 이 노고와 고민이 있습니다. 그걸 고생을 체험한 사람이 윗자리에 앉으면은 상대방의 기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겠습니다. 밑에서 일하는 고생을 맛본 사람만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분을 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외도 없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부모가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자식을 야단치거나 때리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이런 부모는 자신이 아이였을 때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회사의 상사도 옛날의 고생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덮어놓고 고압적인 태도로 행동을 해서 부하로부터의 미움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영자가 그렇지는 않죠. 극히 소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약자의 처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데, 경영자라 해도 밑에서 일하며 고생을 겪어본 사람은 뭐 인간됨이 좋고 부하에 대해서도 뭐 배려를 많이 베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창업자가 아니라 2대 또는 3대째의 경영자입니다. 이러한 젊은 경영자들은 보면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또 그 중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경영학을 공부해온 사람도 있습니다. 뭐 대체로 교양도 있고 인품도 나쁘지 않는데 어딘가 모르게 뭔가 좀 이렇게 딱그저 야무지다기보다도 아주 뭔가 물러 터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죠? TV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경우가 종종 접합니까? 뭔가 얼굴 풍기는 것 같아서도 그런 것도 느끼죠. 사람을 대하는 뭐 태도도 그렇고, 예? 또 이렇게 혼자 막 우쭐해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이 뭐냐 부모가 경험했던 이 밑바닥의 이 고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영이 좀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좋은데 근데 한번 실패하면 의외로 막 힘없이 확 그냥 무너지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 때문인지 그죠? 경영자 중에서는 후계자로 삼은 아들이 대학을 나온 뒤에 곧바로 자기 회사에 넣지 않고 아는 사람의 회사에 맡기는 사람이 종종 있죠. 그 말은 잠시 남의 밥을 먹고 오너라 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맡은 쪽 맡긴 이 사장의 뭐 회장의 뭐 이세를 맡은 쪽의 그 직속 상관도 모르는 이 부하를 직원을 다루는 것보다는 뭔가 그 나름대로 배려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생이라 하더라도 진짜 고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무래도 고생이 남보다 심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그 정도의 막 고생이라도 하는 것이 곧바로 부모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뭐냐? 그 2대째 그 본인의 자기 자신에 달렸다는 겁니다. 아무튼 2대째, 3대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대, 할아버지 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그냥 우리 말로 금수저 받듯이 그냥 다 그냥 밥상 차려난 거를 인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뜻 보기엔 일생의 출발로서는 이렇게 복받은 출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이 2대째 3대 사람이 거기에 완전 빠져가지고 언제까지나 남의 고통을 모르는 그런 인간이 된다면은 그 회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자신에게 무엇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지를 2대째 3대째에서 충분히 자각하고 스스로를 연마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연마하느냐?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타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사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청업체라든지 그리고 종종 또 그 대학에 있는 아니면은 그런 이 전문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과도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그리고 또 평소에는 관련된 전문 서적을 읽어보고 하는 것이 자신을 연마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해 나감으로써 이 부친을 능가하는 경영자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남의 밑에서 고생을 하는 것을 꺼리지 말고 기꺼이 남의 사람 밑에서 고생을 해보는 것이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 창업자인 아버지 혹은 창업자인 할아버지의 그 가업을 더욱더 확산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